김무성 대표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거든요. 지킬 게 많은 사람. 재산신고로 보면 137억이에요. 대등한 당청 관계 네. 이런 걸 주장하면서 당대표가 됐는데 김 대표가 여권 내에서 가장 친박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든지 다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는 그 정도 되면 친박이 아니고 종박 아닌가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부산에서 지지율을 김무성 대표가 꺾지 못하면 여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김무성 대통령이 될 확률 몇 퍼센트 정도 보십니까? 그 저도 좀 같이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요즘 여러 가지 튀는 행보로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오늘은 김무성 대표 집중 탐구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치부 황준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무성 대표 뉴스가 요즘 부쩍 많아졌는데요. 뭐 어떤 네. 장면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요즘 아주 통통 튀는 이제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새누리당이 만든 정치참여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김 대표가 즐겨 입는 거, 이른바 바바리 코트라고 하죠. 트렌치 코트를 입고 등장해서 이제 로봇 연기를 좀 선보였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그 네. 로봇 연기가 네. 뭐 로봇을 연기했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이죠? 그 아이돌 그룹 member 장수원 씨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실제 연기를 했는데 너무 어색한 로봇 같은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연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어색한 연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뜻이죠. 김 대표도 그 장수원 씨의 그 대사 괜찮아요? 뭐 많이 놀랐죠. 이거를 그대로 로봇 연기처럼 또 패러디를 했죠. 그 동영상에서. 그리고 김 대표가 이제 요즘에는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학생들,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다니는 행사 이름이 뭐죠? 청춘 무대 김무성 토크쇼라는 제목으로 네. 거기에 이제 무대라는 건 김무성 대표의 별명이기도 별명이기도 하죠. 하고. 무성대장이라고 해서 예전에 뭐 그걸 안철수 법륜스님의 청춘 콘서트인가요? 네, 그런 그런 형식을 좀 거. 따서 그걸 좀 이렇게 따라하기. 그렇죠. 그게 각지에서 많이 흩어져 예,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으네요. 사실 김 대표가 한 것도 작년 연말에 이제 첫 해는 시작은 했는데 네. 요즘 이제 봄도 됐고 해가지고 좀 부쩍 행보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목요인 그 한양대를 가고요. 예. 근데 문제가 말이죠. 고시촌에 갔다가 그 젊은 분들하고 좀 충돌도 있고 그랬다는 건데 이게 젊은 층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려고 간 건지 아니면 젊은 분들하고 싸워서 오히려 노인들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헷갈릴 정도로 마찰을 빚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게 사실 그 피켓팅 시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김 대표가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방해 세력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당에서도 왜 기껏 가놓고 그렇게 반응했을지 젊은 사람들이 이런 화를 얘기인데.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의도는 뭐 청년들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의도로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임석규 기자가 김무성 대표가 좀 본래 좀 보수적인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성향이나 가치관 이런 건 어떤 건지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죠. 과거 발언을 보면은요, 대표된 이유는 아니지만 색깔론 같은 것도 많이 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발언이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는데 이 꼴보수, 꼴통으로 배척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게 누구를 두고 한 말이냐면 옛날 문희컨 목사를 두고 한 발언이에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인정할 없다. 수 없다. 그런 얘기했죠. 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제 선봉했었고요. 참여연대 같은 단체는 이제 약간 이적 단체 이렇게 이제 몰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죠. 네. 그 정치인으로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언행을 한다.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정치인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던 분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보수적인 발언이라는 게 의도된 발언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근원이 있을 것 태생 같은데요. 자체가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거든요. 뭐를 많이 가졌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가졌죠. 그러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킬 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단 작년 재산신고를 보면 137억이에요. 아, 그렇게 많습니까? 일단 많습니다. 100억, 네. 100억 넘어야 부자라고 하죠. 부자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옛날 김영주 씨라고 전남방직 창업주였고요. 네. 형이 이제 전남방직 명예회장을 지낸 분인데 두 사람이 모두 부자가 옛날 경영자 총연합회 명예회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누나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이죠. 그러니까 현정은 회장이 김 대표의 조카가 되는 셈입니다. 여러 가지로 네. 빵빵한 집안이죠. 네. 네, 지킬 게 많다. 그러니까 네. 보수가 맞긴 맞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김무성 대표의 요즘 움직임이 당장 4월 29일 재보궐선거 네. 득표 활동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본인이 이 다음에 지금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 어떤 득표를 위해서 지금부터 움직이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 대표는
사실 이제 대선은 2년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멀긴 멀었죠. 그런데 한 번도 자기가 대선에 출마를 직접 하겠다 할지 아니면 안 한다 할지 명확하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관훈 토론 네. 때요. 본인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런 네. 취지로 얘기한 적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꼭 나는 안 한다. 이런 건 그건 또 아니네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명확한 그걸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쭉 이제 대표의 행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지지 기반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두 가지 봐야 다 될것 목적이 같습니다. 있다. 네, 네. 임석규 기자도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당내 입지가 저는 취약하다고 봅니다. 대표로 되긴 했지만 네. 대표적인 게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한 사람 지금 임명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못했나요? 네,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대선 행보 본격화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거죠. 그래서 일단 당내 지지 기반부터 공고히 한 후에 대선 행보를 할 생각을 하겠죠. 지금 그런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다르게 보시는 거죠. 자, 황준범 기자. 네. 김무성 대표의 최근 여러 가지 튀는 행보에 대해서 당내 평가,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요즘 보인 그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뭐 신선하다, 괜찮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뭐 아주 산뜻하게 가고 있다라는 표현도 할 정도로.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행보가 좀 초점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여러 메시지는 있고 뭐 이렇게 그림은 있는데 약간 일관성이 없다고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청년들을 열심히 만나고 다녔는데 돌아와서는 걔네들은 방해된 방해 세력이다. 뭐 이렇게 일부를 지칭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부산에 가서 그 부산 해양대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사실은 정부는 지금 그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네.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공식 스탠스인데 핵보유국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상당히 외연을 확장하려는 그 노력과 의지 또 욕구가 있는 반면에 약간 또 그 와중에 숨길 수 없는 그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네. 그 이른바 좌쪽에 대한 그 거부감. 거부감 이런 게 네. 삐쩍삐쩍 나오는 것이 아직 안정된 행보로 보기에는 좀 더 아쉬움이 있는 것 뭐 같습니다. 핀트가 좀 안 맞는 듯한 네, 네. 다 계산되고 정밀하지가 못해요. 그런 건 그렇습니다. 아닌데 예, 예. 좀 감추기 어려운 보수 본능 같은 네, 게 있나 네, 보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에서 김무성 대표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3월 20일까지 조사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24.9고 1등이죠.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8%입니다. 근데 11.8%가 2위거든요. 2등인데 2위인데 차이가 뭐 많이 나는. 2배 이상이 나는 거죠. 2배 그렇군요. 반 정도 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한 4주째 비슷한 지지율 2위에 유지하고 있어요. 네. 11.8% 안팎. 그럼 박원순, 안철수 이런 분들보다는 높은 건가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11.5%, 그리고 많이 0.3% 떨어졌군요. 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완구 총리가 7.9%로 올랐고, 이완구 총리도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네. 대등한 당청 관계 네. 이런 걸 주장하면서 당 대표가 됐는데 요즘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김 대표가 여권 내에서 가장 친박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모든 그 정부나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그 정책 그 노선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있거든요. 총대를 내고 나는 거죠. 공무원연금법도 지금 김 대표가 그렇죠. 대표발을 하고 대표발에서 있잖아요. 네. 거의 이제 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최근에 뭐 경제 정책, 뭐 그 한원의 금리나 이런 거 뭐 등등 해서 네. 뭐든지 다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는 그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네, 그 정도 되면 친박이 아니고 종박 아닌가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유범 기자가 보시기에. 30에서 40 사이. 네, 꽤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네. 지금 여권 주자들만 놓고 보면 김무성 대표가 지지율상 1등입니다. 그리고 네. 현재 여당 대표라는 아주 그 높은 그 프리미엄이 그렇죠. 있고요. 하지만 사실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대선 후보 결정까지 뭐 2년 반 뭐 이 정도가 남았거든요. 네. 남았고 대표의 임기는 내년 7월이고 그 전에 내년 총선이 있고 아주 큰 심판대가 있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까지 멀기 때문에 아직은 좀 네, 관망해야겠죠. 네.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시죠? 저는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낮게 예, 보시네요. 왜냐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부산에서 지지율을 김무성 대표가 꺾지 못하면은 대선 후보로서 그 잠재적 가능성을 여권에서 인정하지 못해요. 두 사람 다 부산 경남 부산 그 기반이에요. 경남 중 선후배 사이인데 지금 네. 문재인 대표가 훨씬 높거든요. 부산에서 PK 지역에서 지지율을 꺾지 못하면 어렵다. 누가 대선 주자로서 여권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자, 최종적으로 김무성 대통령이 네. 될 확률 몇 % 정도 보십니까?
그 저도 좀 같이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너무 3, 40으로 높였는데 네. 저는 한 15%로 보겠습니다. 굉장히 낮다. 네. 네. 아직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연 확장과 그 본인의 그 본색 그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이어진다면 좀 그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임석규 기자는 어떻게? 저는 뭐 당내 후보가 될 가능성이 10% 미만이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적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되려면 자기 목소리가 뚜렷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와대에 할 말을 하겠다고 당대표가 되는데 할 말은 하기는커녕 그 친박이 돼버렸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여기도 연관장 임명 못하는 한 이건 대선 후보 자격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네,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상도동 문화생으로 출발해서 정치를 매우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요즘 민심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을 집권여당 대표로서 과감하게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